저희는 우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소개하는 우리 훈련기관이 최고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직업훈련신문 취재팀의 조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전을 소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5년 인증 훈련기관인 뿌리깊은 나무 직업전문학교 유진선 학교장님을 모셨습니다. 학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장님, 뿌리깊은 나무라는 학교명이 참 독특합니다. 혹시 네. 이렇게 학교명을 정하신 남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10년 전에 300만 원으로 시작한 뿌리깊은 나무 목공방의 이름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당시 용비어천가의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도 성화도다 하는 문구가 좋아서 뿌리깊은 나무로 정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학교장님이 그 교육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가 궁금해요. 혹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목공방을 운영하면서 교육생이 많아졌고 어느 날 한 청년이 방문을 했는데요. 교육 문의를 했는데 너무 배우고 싶지만 기초생활 수급자고 수강료 200만 원 당시에 그거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상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학생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무료 교육을 또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직업훈련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반 학원들과는 조금 다르게 직업전문학교가 설립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설립하실 때 과정 중에서 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직업전문학교는 좀 학원과 달리 직업상담사, 훈련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고 시설 면적 기준도 까다로운 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도 많고 좀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죠. 뿌리깊은 나무 직업전문학교는 보통 과정을 보면은 계자제뿐만 아니라 뭐 국가기관 전략 산업직종훈련 등 이렇게 특화가 훈련 과정도 되게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 운영 중인 훈련 과정에 대해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대표 과정으로 스마트홈 합곡기 가구 설계 제작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가구 디자인, 설계부터 가공, 조립, 도장, 마감까지 모든 것들을 배우는 과정으로 900시간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원격 훈련으로 100시간 편성, 그래서 총 1000시간의 대표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화 과정으로는 최근에 산업구조 변화 대응하고자 3D 렌더링, 모델링 활용, 퍼니처 메이킹, 3D 프린터 적용이라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좌제로는 저희가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말에 원목 가구 제작, 짜맞춤 가구 제작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기관 전략 산업직종을 제가 봤었는데 가구 설계 제작 쪽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중에 뭐 NCS 능력 단위 100%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 과정을 짜면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정 짜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획을 하셨는지. 네. 대표 과정인 스마트홈 합곡기 가구 설계 제작 과정은요, 개발 과정에서 타 기관과는 좀 다르게 원격 훈련 100시간이라는 거를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모두 자체 콘텐츠를 제작을 했고 훈련생의 자기주도 학습과 반복성을 통해서 기초 개념을 숙지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고취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3D 모델링 렌더링형 퍼니처 메이킹 과정은 전통적인 가구 제작 과정의 그런 위주에서 레이저 기술 그리고 3D 프린터, CNC 등을 활용해서 최근에 프리미엄 가구를 지향하는 가구 업체의 최신 트렌드에 반응하고자 개발한 과정입니다. 혹시 그런 뭐 과정 개발이나 트렌드를 찾을 때 되게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정보 같은 거는 혹시 어디서 이렇게 얻고 하시는지요? 그런 정보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MOU를 맺고 있는 가구산업 업체를 직접 방문을 하면은 그때 달라지는 게 보이는데요. 예전과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는 스마트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많이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NC도 많이 도입을 해 있고 관련된 기술들이 최근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고 가구 제작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멀티 인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거는 산업 현장의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인력을 양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신 때 5년 인증, 고용노동부로부터 5년 인증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최초 기간 인증을 받으실 때는 되게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5년 우수 인증기관이 되려면은 취업률, 수료율, 만족도, 이수자 평가, 현장 평가 이런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점수가 좋아야 되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 기간에는 할 수가 없었지만, 저희가 우수 인증기관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시작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운 만큼 저희가 신규 인증을 받고 1년 만에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년 인증을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조금 늦었지만은 그 5년 인증 훈련 기간이 되고 뭐 느낀 점이나 혹시 소감이 있으실까요? 저는 직업 훈련을 위해서 행정학 석사 과정까지 했고요. 현재는 박사 과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논문으로는 직업 훈련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발표까지 했고요. 동시에 훈련 교사도 취득하고 과정 개발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어려웠지만 1년 동안 거의 새벽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수인증 기관이 저에게는 좀 더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처음에 디자인과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대학원에서 이렇게 행정학이랑 박사를 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훈련 기간을 운영하면서 하셨던 건가요? 네, 저희가 학부는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구 제작에 디자인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행정 쪽으로 운영이 필요한 것 같아서 행정학으로 석사를 했고요. 그리고 가구를 하다 보니까 원목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게 필요했고 이론적으로 애들한테 알려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목재공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5년 인증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사항들인데 뭐 취업률이나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이수자 평가잖아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관들이 A 받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한 2년 전부터. 그래서 B만 나와도 잘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인증평가를 통해서 우수인증 기관이 되려면은 한 B등급 정도만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수한 정도, 한 B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취업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취업률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HRD 사이트에 공지가 된 우리 기관의 취업률은 86.3%입니다. 그리고 인증평가에는 가중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취업률은 94%로 되어 있고요. 타 훈련 기간 대비 되게 월등히 높은 취업률인데 혹시 취업률을 높은 비결이 있으실까요? 저는 훈련생들을 취업시킬 때 동행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 취업처는 또 저희와 MOU를 맺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분이 있고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가면은 무조건 저를 믿고 채용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1명 채용인데 지원자가 많아서 3명이 간 경우가 있었는데 저를 믿고 3명 다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창업에 대한 경우는 제가 10년 전에 300만 원으로 목공방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모든
그런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다 전수를 해주고 관련된 자료들도 다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목공방을 직접 운영하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수익 창출 모델들 그런 것들을 특강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운영의 경험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업을 도와주시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뭐 염려나 그런 건 혹시 없으신가요? 창업을 애들이 많이 할수록 서로 간의 경쟁인데요. 서로 간의 경쟁이긴 한데 현재 목공방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거기에서 경쟁이 될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훈련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제 노하우나 그런 것들은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해라 하는 창업의 노하우를 알려줘도 본인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노하우를 제시해 줬을 때 그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서로 간의 경쟁이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훈련 운영에 있어서 가장 되게 모든 훈련 기관장님들의 고민이 결국은 훈련생 모집인데 혹시 뿌리 깊은 나무 직업 전문학교는 훈련생 모집이 잘 되고 있으신가요?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고 모집으로 감소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60년대생이 취업시장에 대거 많이 나오는 만큼 최근 우리도 훈련생들 모집을 해보면 연령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모공이라는 망고 불면의 직종으로 어느 정도는 모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민감한 사안이긴 한데 네. 혹시 훈련 기간을 운영하시면서 뭐 고용노동부나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등 직업훈련 정책 수립 및 실행 기간에 대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정심사에서 제가 건의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과정심사를 통해서 매년 국기훈련 과정을 승인받게 되는데요. 저희처럼 국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과정 승인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되고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의사항으로는 과정의 유효기간이 지금 현재 1년인데 2년만 주셔도 저희가 심사할 때 불안에 떠는 일이 없을 듯 합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교육생들이 거쳐가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훈련생이 있으신가 해서 지금 서울에 창업하고 있는 훈련생이 한 명 있는데요. 그 훈련생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이수를 했고 관련된 자격증은 가구제작 기능사, 목공예 기능사, 그리고 건축목공 기능사 자격증을 모두 획득을 하고 창업을 한 친구인데요. 지금 서울에서 목공방을 창업을 해서 최근에 전화가 왔는데 원장님 너무 힘들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수강생들이 많아서 힘들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만큼 운영을 잘하고 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창업 특강을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사업계획서를 한 20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거를 또 가지고 왔고 제가 또 거기에 따라서 컨설팅을 좀 많이 해주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제가 창업 특강을 했을 경우에 그대로 창업 특강에 대한 모든 노하우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했을 때 참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되게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고 뜻깊은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운영하실 때 뭐 힘들 때나 그럴 때 원동력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동기부여라는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창업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성공학으로 좀 저명한 그 분이 있고 그분의 동영상이나 책 같은 것들을 많이 읽고 그분의 성공학에 대해서 많이 따라가고 이렇게 있는 입장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따라갔을 때
그리고 그분의 이렇게 했던 그런 얘기들, 책에서 했던 그런 과정들을 제가 똑같이 그대로 해봤을 때 뒤돌아봤을 때 그거보다 더 내가 계획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그분 책을 읽으면서 다시 열정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선 학교장님이 생각하시는 뿌리 깊은 직업 전문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업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려온 미래가 캐나다의 코네스토가 컬리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목공 학교가 있는 곳인데요. 그 컬리지를 모델로 삼아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요. 우리 뿌리 깊은 나무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목공 학교로 나갈 것을 믿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